혹시 병원에 가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그런 만성적인 통증이나 불편함 겪어본 적 없으신가요? 있죠. 약을 먹어도 그 순간뿐이고 도대체 내가 왜 아픈 건지 몰라서 답답할 때요. 맞아요. 바로 그럴 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그 해답이 어쩌면 몸이 아니라 우리 마음, 혹은 뭐랄까, 삶의 방실에 있을 수 있다고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핵심 아이디어는 질병을 그냥 몸이 고장난 걸로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의 운영 체제에 버그가 생겼을 때 대자연이 보내는 일종의 경고 신호로 보는 겁니다. 경고 신호요? 네. 이 자료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 질병의 한 70% 이상이 바이러스 같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개인의 사고방식, 즉 내면의 모순에서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자동차 계기판 비유가 정말 딱 와닿았어요.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는 거요. 맞아요. 당장은 시끄럽고 귀찮지만 사실은 큰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고마운 신호잖아요. 인생이 망가지기 전에 점검하라는 뜻으로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 몸 구석구석이 어떤 마음의 모순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 경고등의 의미를 한번 깊이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상체부터 시작해서 복부, 내장, 그리고 하체까지 쭉 훑어보고 마지막엔 해결의 실마리까지 찾아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몸의 사령부, 뇌와 신경계부터 시작해보죠. 보통 중풍이나 치매하면 혈압, 식습관, 유전 이런 의학적 요인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료들은 그런 것보다 고집이라는 내면의 에너지를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다른 접근법 같아요. 네. 내 생각만 옳다는 아주 강한 아집, 그리고 타인을 무시하는 그런 에너지가 뇌의 과부하를 일으킨다고 보는 거죠. 과부하요? 네. 특히 치매에 대한 정의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영혼이 자기 역할을 포기하고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상태라고 표현해요. 잠깐만요. 영혼이 역할을 포기한다고요? 그건 좀 너무 극단적으로 들리는데요. 배우기를 멈추면 치매에 걸린다. 이건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요? 물론 좋은 지적이세요. 여기서 말하는 배움의 멈춤이라는 게 책을 읽고 공부하고 그런 차원만은 아니고요. 아,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나는 이제 다 안다. 어디 젊은 사람이 가르치려 들어.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세상에서 배울 게 없다고 여기는 그 닫힌 태도를 의미하는 거죠. 아, 이런 완고한 마음이 뇌세포의 활동을 스스로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원인으로는 평생 내 가족, 내 자식한테만 집착하다가 그 목적이 딱 사라졌을 때 더 큰 사회적 역할을 못 찾으면 영원히 길을 잃는 거죠. 그게 치매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식 습득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군요. 그럼 중풍은요? 대자연의 매를 맞은 것이라는 비유가 정말 강렬했어요. 그건 그야말로 단단한 고집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끝판왕이요? 네. 내 뜻대로 세상이 움직여야 한다는 그 강한 고집이 현실이랑 꽝 하고 부딪혀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뇌혈관을 터트리는 현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와, 더 이상 그 고집으로 주변을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대자연이 내리는 강제 셧다운 조치인 셈이죠. 강제 셧다운이라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근데 저는 치통이 뇌 질환의 예고 신호일 수 있다는 주장이요. 사실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네. 그 부분 많이들 의아해하시죠. 치통은 충치나 잇몸 염증 때문인데 이걸 정신적인 완고함이랑 연결하는 건 좀 논리적으로 건너뛴 느낌이 들어서요. 네. 그 연결고리가 물리적인 건 아니고요. 좀 비유적인 해석이 필요해요. 치아의 기능이 음식을 잘게 부숴서 소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씹는 거죠. 이걸 관계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이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잣대로만 판단하면서 소화하기를 거부하는 마음. 그게 치통이나 잇몸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른 걸 못 씹어 삼키는 거예요. 아하, 결국 뇌나 치아의 문제는 외부의 입력을 거부하는 문제였군요. 그렇다면 그 생각이 밖으로 나가는 출력의 통로, 목이나 가슴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목, 성대, 폐 같은 기관의 문제는 표현과 소통, 바로 그 출력의 문제랑 직결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요. 가령 성대 질환은 말의 에너지를 잘못 쓸 때 생긴다고 봐요. 내 내공은 부족한데 남을 가르치려 들거나 무시하는 그런 오만한 말을 할 때요. 혹은 자기 역량 이상의 인기나 돈을 욕심내면서 무리하게 소리를 지를 때.
그럴 때 성대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죠. 폐나 기관지 같은 호흡기 질환은 답답함이 원인이라고 하던데요. 듣고 보니 답답해 죽겠다는 말을 자주 하는 분들이 실제로 호흡기가 안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네, 이 자료에서는 그걸 환기가 안 되는 방에 비유하더라고요. 환기가 안 되는 방이요? 네, 다른 사람이랑 소통하기 싫어서 마음의 창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죠. 그럼 결국 내 안에 탁한 공기, 즉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만 계속 들이마시게 되니까 숨이 막히고 답답해진다는 논리예요.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마음이 물리적인 거부 반응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는 거죠. 내면의 거부감이 면역 체계를 교란시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몸의 중심 부인 복부, 그리고 우리를 지탱하는 하체로 넘어가 보죠. 이 부위들은 욕심이나 관계의 문제와 깊게 연결되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위, 간, 대장 같은 내장기관은 우리가 삶의 다양한 상황과 감정을 어떻게 소화해내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미터요? 네. 대표적으로 위장 질환은 주어진 환경이나 사람에 대한 불평불만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건 정말 공감되네요. 꼴 보기 싫은 상사를 보면서 밥 먹으면 체한다? 라는 예시를 보고 무릎을 쪘습니다.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네. 저도 예전에 정말 안 맞는 선배랑 밥 먹을 때마다 소화가 안 돼서 일부러 약속 피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제 위가 이 사람과는 에너지가 안 맞습니다 하고 신호를 보냈던 걸까요? 아마 정확히 그랬을 겁니다. 그 에너지 차원의 소화불량이 물리적인 소화불량으로 그대로 넘어오는 거죠. 아, 간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간을 장군의 장기에 비유하는데요. 장군처럼 자기 뜻대로 확 밀어붙이려는 사람이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가 간의 해독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분석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료에서 특히 여성 질환에 대한 분석이 매우 구체적이고 좀 직설적이었어서 인상 깊었어요. 유방이나 자궁의 문제가 가장 가까운 인연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점이요. 네, 조금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지적이죠. 자료에 따르면 유방암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집착과 간섭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집착과 간섭이요? 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마음으로 배우자나 자식을 내 방식대로 통제하려는 에너지. 그게 가슴에 응어리져서 병이 된다는 겁니다. 이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따뜻해야 할 포옹이 올가미가 된 격이죠. 포옹이 올가미가 됐다. 사랑이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이네요. 자궁암은 또 원인이 달랐어요? 이건 상대에 대한 깊은 원망과 관련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궁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여성성의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가까운 인연, 주로 배우자에 대해서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는 깊은 미움과 원망을 품으면 그 탁한 에너지가 생명의 샘을 오염시킨다고 설명합니다. 오염시킨다고요? 네, 마치 녹물이 고인 탱크처럼 자궁을 서서히 부식시킨다는 다소 충격적인 비유를 사용하죠. 미움이라는 녹물이 내 몸을 부식시킨다니.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내면의 분노나 원망 같은 경직된 마음이 결국 몸의 다른 부위에도 영향을 미치겠군요. 물론입니다. 그 경직된 마음이 몸의 기둥인 척추와 관절의 문제로 이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죠. 허리 통증 같은 거요? 네, 몸에 대들보인 허리가 아픈 첫 번째 이유로 과한 욕심을 꼽아요.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책임이나 재물을 짊어지려 할 때 허리가 그 무게를 감당 못하고 비명을 지른다는 거죠. 작은 경차에 덤프트럭 짐을 실은 격이라는 비유가 아주 정확해요. 두 번째 원인은 뻣뻣한 자존심이었죠. 허리는 원래 구부리라고 마디가 있는 건데 절대 굽히지 않으려는 태도가 통증을 유발한다는 설명이 기억에 남네요. 네, 그 굽히지 않겠다는 태도는 아까 저희가 뇌질환의 원인으로 꼽았던 단단한 고집과도 딱 통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결국 머리부터 발끝까지 유연성 부족이라는 하나의 키워드가 관통하는 셈이죠. 관절염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겠다는 아집을 부릴 때 우리 몸에서 가장 유연해야 할 관절이 가장 먼저 굳어버린다는 분석이에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의 모든 통증이 마음의 문제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군요. 원인들을 쭉 듣고 나니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요.
자료에서는 내 인생의 수리법에 대한 단서도 제시하고 있었죠. 네. 치유의 첫 번째 단계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어렵습니다. 바로 인지, 알아차리는 겁니다. 인지요. 알아차리는 거요. 네. 내 병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성격적 모순에서 시작됐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아, 내 허리 통증은 내 과한 욕심 때문이었구나. 내 위장병은 세상을 향한 내 불평불만 때문이었어. 하고 스스로 진단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순간 꽉 막혔던 에너지 흐름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 하드웨어, 즉 몸만 탓할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인 마음의 버그를 찾아내는 과정이군요. 원인을 아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된다니 희망적이네요. 그럼 궁극적인 해법은 뭔가요? 얼음 녹이기라는 비유가 있었는데요. 네. 내 고집과 원망, 미움을 꽁꽁 언 얼음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꽁꽁 언 얼음이요? 이 단단한 얼음을 망치로 깨 부술 수는 없잖아요. 오직 따뜻한 햇볕만이 부드럽게 녹일 수 있죠. 여기서 햇볕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참회와 감사입니다. 참회와 감사요. 네, 내가 모질었구나, 내 잘못이었구나 라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럼에도 내 곁에 있어준 인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서 다시 흐르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화살을 밖으로 돌리는 대신에 안으로 가져와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핵심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병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그 옹졸한 생각의 틀을 깨고 더 크게 성장하라 라는 대자연의 신호이자 가르침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게 주어진 환경과 인연을 소중히 대하기 시작할 때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회복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이 이 자료들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자료들에 따르면 우리 몸은 가장 정직한 대시보드이고 통증은 삶의 방향을 재점검하라는 신호였습니다. 머리의 통증은 고집을, 소화불량은 불만을, 그리고 아픈 허리는 욕심을 돌아보게 했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자료에서 제시된 아주 흥미로운 공식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공식이요? 네, 바로 질병의 크기를 가늠하는 공식인데요. 질병의 크기는 삶의 모순 곱하기 자신의 고집, 나누기, 사고의 유연성, 수용성입니다. 와, 정말 오늘 나눈 모든 내용이 함축된 공식이네요. 내 삶의 모순과 고집이 클수록 병이 커지고 그걸 받아들이는 유연성과 수용성이 클수록 병이 작아진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물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세상을 바라보는 수많은 관점 중 하나일 뿐이고 현대의학과는 다른 접근법이죠. 하지만 이 공식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한번 곱씹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질문일까요? 당신의 삶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모순과 고집을 조금 줄이고 분모에 해당하는 유연성을 조금 더 키운다면 당신의 건강 방정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남겨드리며 오늘 탐구를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